자, 되었습니다. 오늘 챕터 8, 페이지 138쪽이네요. 해수가 쏟아난답니다. 섞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해수가 섞이려면은 무엇 때문에 섞여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기 대순환 때문에 해수가 순환한다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네. 지구에는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뭐 네. 있나요? 지구 외부. 지구 외부 에너지요? 뭐 태양 에너지. 네,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돌력 조력 에너지. 그래서 앵간한 것들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네.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뭐 있을까요? 지진아, 화산, 뭐 단층 단층.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력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 밀물 썰물과 같은 네. 그런 조류 또는 조석 현상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대기대 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 에너지이겠습니까? 네, 태양의 에너지죠. 필요하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겠네요. 결국엔 복사 에너지. 여러 이동 방법의 전도, 대류, 복사 배웠었는데 우리 카피인 줄 알았던 초인데 배웠어. 무슨 막 카피로 배운 거예요? 카피로 생각하는 거야? 컨트롤 V. 나쁘지 않아. 복사 영어로 뭐 해야지? 커피. 내가 이씨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안 되지. 영광이 기억이 안 나. 민혁아 뭐야? 영어로요? 그래. 왜 쟤를 다 그건 라디에이션. 솔라. 레이디에이션. 자, 그렇다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네요. 지구가 팽팽하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그래서 적도를 비롯한 저위도 지방은 태양에 대해서 거의 태양백지 수직하게 들어옵니다. 반면 극지방은 굉장히 각도가 낮게 들어오는 거죠. 즉 위도별 에너지가 불균형하겠다고요. 적도를 위도 0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온 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뭐랬나? 위도. 그래. 내가 말할 때 적을 때 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멍하게 있지 말고. 네. 그래서 에너지량을 볼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량은 위도 0도에서 극지방까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실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네. 적도 지방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태양상수 I제로 삼았다면 I제로 대비 코사인, 사인, I제, 코사인이지 코사인 위도만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근데 지구도 온도가 지금 물체이기 때문에 지구도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물론 지구는 온도가 낮다 보니까 IR 적외선 영역으로 자 IR 뭐라고 불렀다고? 적외선. 영어로 하면 인프라레드. 그렇지. 오.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도 있고요. 네. UV. 적외선도 있고요. 자외선도 있고요. 네. 대신 가시광선경에 에너지가 제일 많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과잉한 지역입니다. 반면 고위도는 어때요? 에너지가 요조? 부족하네요. 네. 그럼 저위도가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고위도는 계속적으로 온도가 내려갑니까? 그러지 않죠. 즉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수송하네요. 그래서 그 수송하는 에너지 수송량을 보면 위도 38도에서 최대 수송량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디지? 우리나라 있는 쪽이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있는 쪽에선 이런 에너지 수송을 뭘 통해서 수송합니까 하면 네. 대기대 순환과 해류의 순환을 통해서 저기도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래서 끝에 가면 태풍이 지나가고 끝에 가면 온대지역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고 있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네. 이 그림 기억해 놓으십시오.
강의 척도를 위도 0도, 저위도, 극지방을 위도 90도, 고위도 하게 됩니다. n스는 북방부터 하는 겁니다. 난방 부하심 있어요? 큰 부하심? 없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네요. 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저위도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키는 과정에서 대기 대순환이 일단 먼저 일어나는데요. 대기의 순환 규모를 한번 봅니다. x축 시간축과 y축 공간축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을 보니까 시간을 할까? 대기 대순환은 미규모, 중간 규모, 종관 규모, 그리고 지구 규모로 나눕니다. 네. 종관 규모는 우리가 흔히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또는 태풍이다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고요. 지구 규모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난 계절풍 이런 놈들 소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중간 규모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해륙풍 들어봤습니까? 네. 하루 주기가 일어나는 해륙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규모는 보통 1일 정도 되고요. 중간 규모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지구 규모는 크게 따지면 한 1년 주기가 되는 것들 볼 수가 있겠다고요. 알겠어? 네. 자, 그렇다면 대기가 순환한다 했는데요. 이 대기 대순환이 지구의 자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지구의 여기 보여 안 보여? 보여. 나와 안 나와? 카메라에 나와? 네. 지구와 균이라고 마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지구와 자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순환 모델일 거야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들린데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고 고위도의 찬 공기는 또다시 내려오는 이런 순환. 그래서 북반구에서 항상 북쪽에서 오는 바람, 북풍이 불 거야라고 예상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헤들린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맞죠? 헤들리아 사람인데요. 지구와 자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지구와 자전? 하죠. 야, 이거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구와 자전하다 보면요 전향력이라는 네. 힘이 생겨요. 자전 방향 지구와 자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이 전향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크게 쓴 이유는 뭘까? 쓸게 많아서? 그렇죠. 이보다 중요하고 쓸 게 많아서입니다. 적도를 해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갔네요. 쭉 올라가질 못하고 위도 한 30도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90도 극지방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다가 역시 마찬가지 쭉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60도 근처에서 상승하는 이런 순환세를 보게 됩니다. 네. 이걸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이런 순환세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헤들리예요. 그래서 이 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 됩니다. 직접 순환이 되는 것은 뭐도 있을까? 간접. 예, 당연히 간접 순환도 있죠.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 돌듯이 같이 따라 내려가네요.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 수단을 봅니다. 이 간접 수단을 페렐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 있습니다. 네. 예, 페렐 순환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지금까지 정리하십시오. 크게 쓰라는데 정말 또 작게 쓰게 펀치를 할 것 같은데 크게 쓰라는 말을 아이고야. 목을 쫙쫙 했습니다. 눈을 좋다. 노란색으로 쓰면 뭐라고? 페렐수산 어디 가보면 다 있어. 글자들 보충 다 있어. 자, 여러분들 기압하면서 고기압, 저기압 얘기해봤는데요. 이미 중학교 내신을 사이클 공부한 사람들은 뭐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 이렇게 시계바로 바람이 네. 불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데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단열 압축을 통해서 있던 구름도 소멸시킵니다. 네. 그래서 맑은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저기압은 주변부터 기압이 낮아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상승기류가 일어납니다. 이 상승기류는 단열 팽창을 통해서 수증기의 응결을 이끌어냅니다. 즉 날씨가 흐린 날씨 또는 비 오는 날씨를 만들 수 있는 게 저기압입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고기압이 중요하겠습니까? 저기압이 중요하겠습니까? 저기압이 중요하죠. 비 오면 밖에다가 놀기가 싫어요. 다시 위도 0도를 보니까 상당한 상승기로 보입니다. 여기로 우리는 적도 저압대라는 걸 쓰는데요. 우리가 적도를 생각해 보면 열사의 사막이 생각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열대 우림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영부근이 평균보다 낮다 했죠. 반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열사의 사막은 실제로 위도 30도 근처 여기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규모 하강기류 생기죠. 대규모 하강기류.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중위도 고압대라는 이름을 썼는데 요즘엔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똑같은 말이에요.
반면 위로 60도는 다시 상승기로가 일어나네요.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고 하면서 여기는 저압대예요. 위로 90도 하강균 있죠. 그 고압대입니다. 이해됐나? 네. 그래서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가 순차적으로 있네요. 지금까지 한번 정리하십시오. 글자 조그맣게 써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네. 저 어떻게 진짜 네. 칸이 부족. 주차해서 권합. 전선대. 고압. 고압. 중위도 할때 고압 때 여기 이거 뭐야? 선생님 저는 그냥 그 고압. 고압. 그 고압대 저 지금 계속 대 붙이고 있잖아. 아니 대 붙이는데 뒤에 저 90도. 90도. 아니 죄송해요. 위도 90도. 눈이 많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안경 쓰면 못생겼어. 지금 응?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풍향에 대해서 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오냐가 중요합니다. 네. 진짜 건지. 남동풍은 남동 쪽으로 가는 바람이다. 아니면 남동 쪽에서 오는 바람이다. 오는 바람. 오는 바람. 남동 쪽에서 오는 이 바람을 남동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북풍, 북쪽에서 오는 바람. 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해했어? 네. 헬순환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 휘게 만드는 전향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이놈을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네. 물론 남반구에도 무역풍이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는 이게 북쪽과 동쪽 방에서 불어온다 해서 북동 무역동. 무역풍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반구는 바람이 이래요. 네, 남동 무역풍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레수나에선 바람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네요. 이쪽으로 봅니다. 편서풍됩니다. 극수환에서는 이런 말을 두네요. 극동풍이라고요. 정리해. 좀 크게 적으라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 아니 선생님만큼 저렇게 끌게 돼서. 노트는 또 어쩌고. 아니 원래 그 중요한 건 따로 넣으면. 아니 노트 여기 있어. 노트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네. 이 바람 때문에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도 같이 움직이는데요. 역시 물이 이렇게 가고 싶었으나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수압, 경도력, 전향력 이런까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진행 방향 그냥 오른쪽 휘게 만든다. 물이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든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게 태평양에서 일어나면요. 네. 얘가 북적도
해류란 이었습니다. 남반구도 있죠. 그럼 뭐가 그럴까요? 그렇지, 남쪽도 해류가 흘러요. 편서풍계에서는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행방향 오른쪽 휘다 보니까 이렇게 가네요. 태평양이었습니다. 무슨 물이 흐를까?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갔으면 좋겠는데 아시아 대륙 부딪히네요. 위로 스플릿되는 것과 아래로 스플릿되는 게 있는데 관심은 위로 스플릿되는 요게 관심 있습니다. 마찬가지 북태평양 해류가 쭉 오다가 아메리카 대륙 부딪히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또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 북쪽도 해류 아시아 대륙 부딪혀서 올라가는 요놈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가 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흘러내는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가 됩니다. 이해했어? 네. 예, 요는 수산세 부분입니다. 요 수산세를 우리는 열대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열대 순환 보니까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에도 있겠죠. 남반구에 어떤 흐름이 있겠습니까 하면 남쪽도 해류가 흐르고요. 호주 해류가 흘러갑니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렇게 상관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남극 순환류가 흘러갑니다. 다시 봐. 북태평양 해류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남극 순환류 역시 무슨 바람 때문에? 편서풍이에요.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무역풍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해했어? 네. 북태평양 해류, 남극 순환류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편서풍. 왜 강조하지? 얘네들은 남극 순환이니까 북순환하면서 극동풍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게 많아요. 그렇게 편서풍 노래를 불러도.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간 해류가 있는데요. 이 해류 이름이 훔볼트 해류예요. 나중에 훔볼트 검색해 보십시오. 훔볼트 펭귄, 훔볼트 오징어, 훔볼트 해류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진미채 먹방하는 거 다 훔볼트 오징어예요. 오징어 짬뽕집에 가서 오징어 살 시키는 거 훔볼트 오징어예요. 우리나라 오징어 없어요 이게. 만약 우리나라 오징어로 진미채를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상위 0.01%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오징어 비싸요. 뭐라고? 우리나라 오징어 비싸요. 당연하지. 왜요? 그러면 미쳤다고 씨. 훔볼트 오징어 비싼데 짬뽕집에서 그렇게 하시네. 여기도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네요. 근데 남포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로 돌아요. 그래서 뭐하다? 대칭적이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북쪽 대륙에 갖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적도 반류도 있어서 적 열대 순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왜? 우리나라는 여기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해했어? 종해.
대서양도 있죠. 네. 대서양도 이렇게 흘러가는 북쪽 교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해류 이름 뭘까요? 대서양에서 왜 북태평양 해류를 걸립니까? 예, 북대서양 해류가 흘러가겠죠.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겠네요. 멕시코 네. 만유라는 이름을 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쪽 큰 만을 멕시코 만이라는 이름을 쓰고 멕시코 만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부딪혀서 내려오네요. 여기를 카나리아 해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프리카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가 카나리아 제도라고 있는데요. 옛날에 노예 무역의 본산지였고요. 여기가 상당히 시원한 한류가 흐릅니다. 저위도 지방인데 햇빛 쨍한데 한류가 흐르니까 날씨가 상대적으로 좀 서늘해요. 휴양지로 딱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스페인이 이걸 붙잡고 안 내줍니다. 유럽의 엄청난 휴양지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그 윤식당 인 스페인 여기서 찍은 거예요. 스페인 본토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알겠어? 네. 다시 봐. 지금 프로시오 해류 같은 놈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만류 마찬가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갑니다. 따뜻한 물의 위쪽으로 올라있는 이거를 따뜻한 란자 써서 난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 난류.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해류처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죠. 네. 마찬가지 카나리아도 역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옵니다. 차가워져서 내려온 요거는 한류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차가울 한자 씁니다. 네. 이래서 네. 당연히 난류하고 한류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온 당연히 난류가 오죠. 따뜻한 물이다 보니까 물이 증발이 좀 더 잘 돼서 염분도 난류 쪽이 좀 더 뜹니다. 여러분 기체 용해도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잘 못 녹아요. 용준산소량. 자, 디오스면 이게 이름이 뭐라고? 용준산소량이에요. 이건 한류 쪽이 더 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외에 생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염료 이것도 한류 쪽이 좀 더 크다 하겠다고. 되겠나? 네. 네. 정리해라.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거는 난류입니까? 한류입니까? 난류. 난류죠. 훔볼트의 노동은 한류예요. 맞아. 지금 보면 난류는 한 줄 꺼놓고 한류는 두 줄 꺼놨어. 이래. 오. 그런 뜻이 있어. 이거 왜 그런지 고민하는지 3학년 학생 들고 질문해서 답을 알아보도록. 되겠어? 난류는 해류는 한류는 왜 두 줄이었을까?
난류는 한 줄 찍고 넘는데 한류는 두 줄 찍고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든지 선생님한테 붙잡아서 하든지 따뜻까지 고민해와. 알겠어? 자, 근데 이렇게 도는 놈들은요 해수의 표층순환이에요. 네. 해류는 표층순환이에요. 요거 돌아오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했을 때 뭐 미친놈의 새끼들이 하는 게 우리나라 바다는 이게 해류로 도니까 일본에서 제일 멀리 있는 바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옆집에서 기꺼이 똥 싸지르는데 바람 방향 보니까 우리 하고는 반대 방향이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분이야. 표준수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 그렇지. 심층 순환도 있어요. 심층 순환이라는 것은 결국엔 가라앉은 침강 지역과 올라오는 융기 지역이 있겠죠. 침강하려면 어떤 식이 됐어야 침강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낮으면 그렇지. 밀도가 큰 해수가 되려니까 온도는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대사님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지? 핀란드 인근에 가서 차가워지고 결빙되면서 염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쓱 가라앉아요. 그렇게 가라앉은 게 전 세계 바다를 컨베이어 벨트 돌듯이 한 바퀴 도는데 짧게는 한 2000년, 길게는 한 40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한 바퀴 쓱 돌아오는 이런 심층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층순환을 통해서 찬 물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산소 이것들을 심해에 보내줍니다. 표층에는요 용존산소가 많이 있어요. 광합성은 해조류들 말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해조류들이 많아서 표층에 산소가 많습니다. 근데 수심 200m 정도 들어가면 거의 빛이 없습니다. 거기 생물들은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당연히 수심 2000m, 30m, 5000m 여기도 광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무슨 산소가 걸릴까요? 아니요, 산소가 합니다. 그럼 그 산소는 누가 공급해 줘야 됩니까? 이 심층순환이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재밌게도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DO 용존산소를 보는데요. 이런 걸 이루어져요. 수심 깊은 이쪽에 오히려 산소가 더 많은 이 심층순환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냐? 만약 표층순환이 다시 핀란드 인근에서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침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거예요. 침강이 일어난다는 것은 밀도가 높아졌어요. 온도도 낮아지고 염분도 높아지고 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북극 쪽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아버렸어. 네. 해빙이 됐어. 그럼 이 염도가 낮아졌잖아. 비록 차갑지만 염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안 가라앉아서 여기 그린란드 인근에 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침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지? 표층순환도 잘 안 되겠지. 멕시코 마리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영국은 위도가 더 고위도예요. 근데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추워 뒤지는데 영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북대서양 계류가 흘러가면서 따뜻한 열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안개도 좀 잘 끼고 비도 추적하게 되고 실상 안개 낀다는 것 자체가 춥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찬
공기 상에서 안개가 있는지. 안개라는 게 액체 물방울이잖아. 네. 만약 영하 10도, 20도 떨어지고 30도, 40도 되면은 그게 안개로 있겠어? 아니죠. 다 고체의 얼음덩으로 떨어지겠죠. 그랬어? 네. 그리고 안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수증기, 기체가 액체 물방울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응결을 방출하면서 그래서 안개 끼면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영국이라는 동네가 겨울철에 그렇게 안 추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이 북대성의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씨가. 이제는 영국 작살이 추워지겠죠. 네. 자, 그걸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네요. 투모로우. 예, 구멍은 영화입니다. 아. 물론 지금 영화처럼 아주 급격한 그런 이제 냉각이 일어나는 건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고 하지만 그래서 왜 지구 온난화인데 이렇게 덥습니까? 좀 춥습니까?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구 온난화 이게 전반적인 평균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국지적으로 더더더 뜨거워 더더더 추워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네. 신청수한 얘기 맞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탈출수화와 신청수화는 서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주변은 대한 질문이에요. 맞아.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인데 실상 일본 주변의 해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크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다 한류다? 난류. 그러면서 이제 쓱 이렇게 동해 쪽으로 가는 동안 난류가 있겠고요. 일부 약하게 황해 난류가 올라갑니다. 황해 난류는 약하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엔 황해 수심이 워낙 얕다 보니까 물이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가 하겠다고요. 이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고위도 저위도 내려오겠죠. 예. 옛날에는 리만 한류라는 이름을 쓰는데 요즘에는 연해주 해류 또는 연해주 한류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한류하고 서로 만나는 지역이 나오네요. 따뜻한 물, 찬물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여기가 꽤 물고기에 잘 잡히는 좋은 어장입니다. 조경 수역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이 조경 수역은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북상하고 겨울철에는 또 남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쿠로시오가 좀 더 강해지겠죠. 겨울철에는 북한한류가 좀 더 강해지면서 말입니다. 일상?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종 자원도 가져다 주고 해양의 발전에 또는 해양 담수화 시설 이런 것들의 자원도 가져와주고 해저에 여러 가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지 또는 망가의 단계와 같은 그런 에너지 또는 광물 자원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해양 자원이다. 그런 내용들이 오른쪽에 보충자를 부등적인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해양 오염, 이런 해양을 당연히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죠. 해양 오염의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알아서 깨끗하게 치우자,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말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육지의 똥을 바다에 막 뿌렸는데 그러지 말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문제 풀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작.